그 큰 돈을 막내한테 다 주시면 어떡해요? 그건 내 마음 아니니? 막내는 결혼도 안 했잖아요. 대를 잇는 저희에게 더 많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형은 아버지한테 그렇게 받았으면서 양심도 없어. 엄마, 솔직히 이 집안에서 누가 제일 자랑스러워요? 저랑 제 아내가 직업도 제일 좋고, 나중에 경제적으로는 저희가 엄마를 제일 많이 도와드릴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더 많이 주셔야죠. 넌 아들도 못 낳았잖아. 요즘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시끄럽다. 너 명절에 했던 말들 다 잊었어? 양심이 있으면 내 돈에 욕심내지 말아야지. 엄마, 그날은 저희도 잠깐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요? 아무리 그래도 제 와이프는 명절 전날에 와서 음식 준비도 많이 도와드렸잖아요. 그거 잊으신 거 아니죠? 오기만 하면 뭐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줄까? 방금 대화 속주인공은 72세 미자 할머니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미자 할머니는 며칠 전 명절을 보내고 큰아들 내외와 작은아들 내외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쌓여있던 감정들이 그날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욕심 많고 질투 많은 큰아들 내외와 작은아들 내외 대신 결혼도 하지 않은 막내딸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들은 이 사실을 알고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할머니 집에 찾아왔습니다. 집 앞에서 만난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두 아들이 올 것을 예상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두 아들은 돈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둘째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도 힘들었잖아요. 저는 이번에 한 번 빠진 게 전부였잖아요. 일하느라 바빠서 못 온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 일이 바쁘다니. 그때 여행 간 거였잖아. 그렇게 돈 잘 벌면 엄마한테 용돈이라도 넉넉히 줘야지. 아파트 산다고 엄마한테도 인색하게 굴더니. 내가 조카 용돈도 주고 엄마 용돈도 드렸으면 형보단 훨씬 많이 드렸겠지. 내 정도 벌면 더 드려야지. 미자 할머니는 또다시 싸우는 두 아들을 지켜보며 질린 듯 두 아들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도대체 명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미자 할머니는 손주까지 둔 두 아들들 대신 결혼도 하지 않은 막내딸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결심했을까요? 미자 할머니는 가난한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 대부분의 집안이 그랬듯 미자의 부모님도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습니다. 그나마 학교를 보내주는 것조차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아들들에게 모든 지원을 쏟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미자와 다른 자매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어머니를 따라 음식 만들기나 남의 농사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일 하나는 기막히게 잘해내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는 못했지만 눈치가 빨라 어머니는 그런 미자를 자주 칭찬해 주었습니다. 미자는 어머니의 기대 속에 타지에서 돈을 벌어오기 위해 성인이 되기도 전에 일을 나갔습니다. 미자가 처음 시작한 일은 식모였습니다. 당시 식모일로 많은 돈을 벌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어린 미자는 월급이 더 적었습니다. 그가 들어간 집은 비교적 잘 사는 집이었고 미자는 긴장된 마음으로 하나하나 일들을 배웠습니다. 집주인은 까다로운 성격이었지만 미자도 꼼꼼한 성격이라 빠르게 일을 익혔고 가르쳐 주지 않은 일들도 척척 해냈습니다. 미자는 그렇게 매일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는 월급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자는 시간이 지나도 월급이 오르지 않자 집주인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여러 식모를 고용해봤지만 미자만큼 일 잘하는 식모는 없다고 생각했던 집주인은 미자를 붙잡기 위해 그 당시 식모 월급의 2배에 가까운 돈을 주며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미자는 10년 정도 식모로 일한 후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빙을 하다가 요리 인력이 부족해지자 주방에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미자는 빠르게 적응하며 요리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미자는 월급 인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미자의 실력을 높이 사원하던 만큼의 월급을 주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미자는 주방에서 요리와 서빙을 병행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미자에게 호감을 표시했고 오랜 구애 끝에 미자도 마음을 열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소 가부장적인 면이 있었으나 자상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은 어느 정도 재산을 물려받은 상태였습니다. 미자는 음식 만드는 재능을 살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열었고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함께 꾸려나갔습니다. 여유가 있었던 두 사람은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미자는 남편의 여동생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키우며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여동생에게는 자녀를 돌봐준 감사의 표시로 넉넉하게 돈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미자는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큰아들은 회사원이 되었고 야망이 컸던 둘째 아들은 사업가로 성장했습니다. 막내딸은 조용한 성격으로 요리를 배우며 자신의 가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할 즈음 남편의 건강이 점차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는 피지 않았지만 매일같이 술을 마시던 남편을 미자는 잔소리하면 싸움이 날 것 같아 말리지 않았던 것이 후회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간이 안 좋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고 일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미자는 남편을 돌봐줄 남편의 여동생에게 충분한 사례를 하며 도움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지만 병원비가 얼마가 될지 몰라 미자는 더 절약하며 생활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그중 절반은 미자에게 물려주었으나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딸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돌아갔고 손자를 본 큰아들에게 더 많은 재산이 전달되었습니다. 작은아들이 딸을 먼저 낳았지만 큰아들이 손자를 낳으면서 남편은 대를 잇는 큰아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막내딸은 여전히 결혼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미리 재산을 나누고 남편이 임종할 즈음 막내딸은 며칠을 미자와 함께 병원에서 남편의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내외도 병원을 방문했으나 큰며느리는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동생 내외는 또 안 온 거야? 이번에도 일이 바쁘대. 아무리 바빠도 이런 날은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큰며느리는 둘째 내외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둘째 내외는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 행사에 자주 빠지거나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명절에도 둘째 며느리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도와주러 오지 않았고 항상 큰며느리만 미자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큰며느리 역시 와서 음식을 돕기보다는 거실에서 불평만 하며 쉬기 일쑤였습니다. 미자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에서야 둘째 내외가 얼굴을 비쳤습니다.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그런 둘째 내외가 못마땅했지만 잘 나가는 둘째 내외에게는 차마 불만을 시원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사업이 꽤 성공적이었고 둘째 며느리는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냥 많이 바쁘겠거니 하며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장례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례식 내내 큰며느리는 미자 곁을 지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미자를 대신해 조문객들에게 음식을 챙겨준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고 그저 둘째 내외를 흉보기 바빴습니다. 오직 막내딸만이 미자를 제대로 도와줬으며 둘째 내외는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장례식장에 오랜 시간 머물지 않았습니다. 의사면 다요? 큰며느리는 이날도 남편에게 동서에 대한 뒷담화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며느리는 미자와 둘째 며느리 사이를 이간질하려 했지만 미자는 바빠서 그러겠지. 일라는 짧은 대답으로 그쳤습니다. 이에 큰며느리는 미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불만이 있는 눈치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미자는 남편 없이 혼자서 살아가는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집도 깔끔하게 청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도 각자 바쁜 일상 속에 미자 집에 오는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미자는 매일 반찬 가게에 출근하며 가끔씩 지인들을 만나 소소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덧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명절만 되면 부모님과 다투게 되어서 명절을 끊어야 하나 싶어 잠도 안 왔어. 미자는 지인과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인도 명절이 고되다며 한탄을 했고 미자 역시 명절이 다가올수록 첫째 내외와 둘째 내외가 서로 갈등을 빚을까 불안해졌습니다. 명절 첫날 아침 일찍 막내딸이 미자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후가 지나고 나서야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얼굴을 비쳤습니다. 이때 미자는 이미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오전에 음식을 다 해두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큰며느리가 항상 음식을 다 끝낼 즈음에 도착해. 벌써 음식을 다 했네요. 제가 일부러 늦게 온 거 아니에요. 오라고 해명하곤 했습니다. 그런 큰며느리가 꼴 보기 싫어 미자는 큰며느리가 도착할 즈음에 음식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큰며느리는 음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도와주지 않을 수 없어 미자와 막내딸 옆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는 거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TV를 보고 있는 남편을 보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좀 도와줘요. 큰 며느리는 남편에게 다가가 잔소리를 했지만 남편은 어차피 내가 가면 자리도 없고 방해만 될 텐데 나 똥손인 거 알잖아. 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에 큰 며느리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남편을 향해 핀잔을 주었습니다. 시대가 어느 땐데 여자만 음식 차리는 거예요? 미자가 옆에 있음에도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그러다 둘째 내외가 오지 않는 것을 탓하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동생한테 뭐라 한마디도 못해요? 큰 며느리는 남편을 자극하며 동생과의 불화를 부추겼습니다. 큰아들도 둘째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잘 나가는 동생에게 불만을 직접 말하기는 꺼려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이런 남편이 또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미자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조용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동생에게 한마디 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오늘 꼭 한마디 해줘요. 얄미워 죽겠어. 그렇게 말하며 음식을 하다 말고 남편 옆에 가서 TV를 보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만든 음식 중 절반은 차례상에 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태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미자에게 둘째 내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주가 갑자기 열이 나서 명절 당일에나 찾아뵙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둘째네 손주가 아픈가 보네. 내일 온대. 미자는 별 생각 없이 둘째의 연락 내용을 큰아들과 큰 며느리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둘째 며느리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내가 손주한테 준 용돈이 20만 원인데 엄마께 명절에 20만 원 드리는 것도 아까운가 봐. 둘째 며느리는 첫째 며느리가 들으라는 듯이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폭발한 첫째 며느리는 둘째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고작 20만 원이 아까워서 그걸 남편한테 불평하는 거 창피하지도 않아요? 이 말에 이성을 잃은 첫째 며느리는 둘째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 시작했고 둘째 며느리도 똑같이 대응했습니다. 손주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막내딸이 급히 손주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기 있던 아들들이 두 며느리를 떼어놓았습니다. 저 사람 하는 말 좀 봐. 당신은 화도 안 나? 저 사람 나이도 어린 게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두 사람은 지지 않고 할 말을 이어갔습니다. 돈만 타가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뭐야? 돈 없으면 성격이라도 좋아야지. 아무리 그래도 왜 말을 그렇게 해요? 갑자기 큰아들이 싸움에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작은 아들도 싸움에 가담했습니다. 미자가 보기엔 이번 명절이 정말 개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미자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만해라. 미자의 한마디에 며느리들은 서로의 머리채를 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큰 며느리가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너희들 다 잘한 거 없다. 그렇게 정적이 몇 분간 흘렀습니다. 이후 둘째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형, 아버지한테 재산도 많이 물려받았으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둘째는 형을 보며 말했지만 사실상 형수에게 하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얘기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와? 형네 욕하자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제사도 앞으로 우리가 지낼 거고 솔직히 너네 가족 행사에 잘 참여하지도 않잖아. 대신 우리는 그만큼 엄마한테 용돈도 두둑하게 보내잖아. 너는 재산 안 물려받았어? 왜 아버지 재산을 다 내가 받은 것처럼 말해? 그래도 제일 많이 물려받았으면 엄마한테 잘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네 우리보다 적게 받았으니까 아버지 임종 때도 안 온 거야.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땐 일이 바빴어.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그날도 여행 간 거 아니야? 며느리들의 싸움이 이제는 형제들 간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옆에서 첫째 며느리는 형제들의 싸움을 더욱 부추기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재산 받은 만큼 이미 다 값치렀어요. 미자는 큰 며느리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값을 치렀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 이미 엄마한테 용돈으로 조금씩 돌려주고 있어. 자식들의 말을 듣는 내내 미자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는 말로 해결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큰아들은 작은아들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디 한번 쳐봐. 합의금 물어줄 돈은 있어? 둘째도 점점 선을 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큰아들이 휘두른 주먹이 싸움을 말리던 미자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순간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놀란 미자는 뺨을 부여잡으며 고통을 참았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에게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큰 충격을 받은 미자는 아들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해라. 너희 다 나가. 다시는 오지 마라. 미자는 아들과 며느리들을 모두 내쫓았습니다. 아들들은 할 수 없이 집을 나섰지만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미자는 얼얼한 뺨에 얼음찜질을 하기 위해 수건을 냉동실에서 꺼내 얼렸고 거울을 보니 뺨이 빨갛게 부어오른 것을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작 명절에 자식들을 부르지 않는 편이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산책을 나갈 준비를 했지만 작은 아들이 아직 떠나지 않고 근처에서 통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둘째 며느리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괜히 집에 와서 별일을 다 겪어? 친구들은 다 해외여행 가고 우리도 갔다 왔잖아? 엄마한테는 애 아프다고 핑계댔지. 형수가 다 눈치채는 거 있지? 작은 아들은 명절 전에 여행을 갔다 온 사실을 떠올리며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명절엔 우리도 해외로 가버리자. 엄마가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마음 편히 갈 수 있잖아. 미자는 작은 아들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혔지만 마치 못 들은 척하고 반대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큰아들도 아직 떠나지 않고 있었고 차에 타지 않은 채 큰 며느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처럼 우리한테 재산을 나눠주실까? 당신이 명절마다 어머니 많이 도와드렸으니 우리한테 더 주시지 않을까? 막내한테 다 주시면 어쩌지? 막내는 결혼도 안 했잖아. 괜찮아. 당신은 지금처럼만 하면 돼.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증여 안 하실 거야. 미자는 방금까지 멱살을 잡고 싸우던 기억은 모두 잊은 채 서로의 목적을 위해 대화하는 큰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거의 동시에 다시 미자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다시 들어왔어? 미자는 아들들에게 묻자 큰아들 내외와 작은아들 내외는 서로 신경전을 펼치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너희 재산 때문에 오는 거냐? 일미자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설마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 큰아들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너희에게 줄 재산은 없다. 정말이에요. 아버지한테 재산 많이 물려받으셨잖아요. 너희 아버지 아프실 때 돈 다 썼다. 미자의 말에 아들들과 며느리는 믿기 힘들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그럴듯하게 말하며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아들들은 그 말을 믿는 듯하며 실망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밖에서 첫째 며느리는 이제까지 뭐 한 거야? 삼라고 들으라는 듯 말하며 집을 떠났고 둘째 며느리도 더 이상 집에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살짝 기뻐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미자에게는 아직 재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은 물론 장사를 통해 모은 돈까지 세 자녀에게 줄 충분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모두 공평하게 나눠주려 했지만 자기를 위해 항상 묵묵히 도와준 막내딸에게 더 많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미자는 자녀들에게 다음 명절에는 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명절에 둘째는 해외여행을 떠났고 큰아들과 며느리도 별다른 목적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오지 않았습니다. 막내딸도 가게 오픈 준비로 바빠오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그렇게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혼자 차례를 지냈습니다. 집안은 평소 명절과 달리 아주 고요했지만 오히려 미자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싸우는 사람도 없으니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괜히 손주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할 필요도 없었고 음식을 많이 차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미자는 속으로 진작 명절을 혼자 준비할 걸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밥을 먹으려던 찰나 집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막내딸이었습니다. 오픈 준비로 바쁘다고 하지 않았어? 막내딸은 아무리 바빠도 명절에는 얼굴을 비춰야 한다며 미자의 집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미자는 이날 다짐했습니다. 막내딸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주겠다는 유서를 작성하기로 말이죠. 막내딸이 정말 진심으로 자신을 생각해 준다는 것을 미자는 느꼈습니다. 비록 자식들이라고 해도 목적이 있어야만 부모에게 잘하는 경우가 많다고 여겼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부모에게 잘해주는 자식도 있다는 사실을 이날 깨달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저번에 싸웠던 일은 기억에서 지운 듯 다시 함께 미자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말하신 거 맞아요. 재산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큰 돈을 막내한테 다 주시면 어떡해요? 그건 내 마음이야.
막내는 결혼도 안 했잖아요. 대를 잇는 저희에게 더 많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도 양심도 없네. 엄마, 솔직히 이 집안에서 누가 제일 자랑스러워요? 저랑 제 아내가 직업도 제일 좋고, 솔직히 말해 경제적으로 가장 엄마를 많이 도와드릴 능력이 있는 저희한테 더 많이 주는 게 맞죠. 둘째는 남은 재산이라도 받아보려는 듯 바로 형을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자식도 없잖아. 그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이 큰아들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요즘에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시끄러워. 너희가 명절에 했던 말들 다 잊었어? 양심이 있으면 내 돈에 욕심내지 말아야지. 미자가 단호하게 말하자 두 형제는 당황한 듯 자신들이 명절에 무슨 말을 했는지 떠올리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그날은 저희도 잠깐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요. 아무리 그래도 제 아내는 명절 전날부터 와서 음식 만드는 것도 많이 도와드렸잖아요. 그거 잊으신 건 아니죠? 오기만 하면 뭐해? 내가 그날 있었던 일 다 말해줄까? 이제껏 둘째는 명절에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나는 이번에 한 번 빠진 게 전부였잖아. 나는 일하느라 바빴던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 일 같은 소리 하네. 너 그때 여행 갔잖아. 그렇게 돈 잘 벌면 엄마한테 용돈이라도 넉넉히 줬어야지. 미자는 이런 자식들의 싸움이 지긋지긋했습니다. 막내는 내가 재산 물려주기 전부터 나와 함께 살겠다고 했어. 그게 진심이겠어요. 말은 안 해도 그게 다 계산된 행동이겠죠. 그럼 너희가 나와 같이 살래? 그럼 유서 바꿔서 너희한테 줄게. 아들들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막내딸이 항상 조용해서 존재감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아들들은 막내가 자신을 위해 어떻게 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은 막내를 헐뜯으려 했지만 미자는 그들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남은 재산이라도 갖고 싶으면 행동 똑바로 해라. 내가 받은 만큼 너희에게 돌려줄 거다. 그 후에도 아들들은 막내를 견제하며 미자의 집을 자주 찾았지만 막내딸의 행동을 보면 미자는 막내가 정말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 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막내딸은 미자와 같이 살자고 제안했지만 미자는 지금 혼자 지내는 삶이 좋았습니다. 물론 자식들이나 자신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에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기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아주 소액만 남기고 나머지 재산은 모두 자신이 자주 이용하던 복지관과 지역 사회를 위한 기부로 돌리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힘들 때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직원들이었어요.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걸 보고 있자니 그 돈이 그들에게 불행만 가져다 줄 것 같더군요. 변호사는 미자 할머니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녀의 유언장을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미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뒤 자식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곧바로 미자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서로 먼저 도착하려는 신경전을 벌이며 할머니 집 앞에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정말로 재산을 기부하신다고요? 이 큰아들이 먼저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어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하잖아요. 작은아들도 가세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걸 보고 있자니 내 돈이 너희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더구나. 나는 너희가 돈이 아니라 진짜 가족애로 뭉치길 바랐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더 큰 목소리로 항의했지만 미자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막내딸도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조용히 미자 할머니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의 결정이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저는 엄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막내딸의 말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집을 떠났고 이번에도 서로 탓하며 떠들었지만 미자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기부 약속을 실현하면서도 막내딸과의 관계를 더 깊게 쌓아갔습니다. 막내딸은 자주 할머니 집을 방문하며 도움을 주었고 때로는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이런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돈은 없어도 괜찮다.
가족 간의 진심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야. 시간이 지나자 큰아들과 작은아들도 조금씩 미자 할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돈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니 진심으로 어머니를 대하려는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미자 할머니는 그들의 노력을 받아들였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 아닌 사랑과 배려였습니다. 그녀는 막내딸과 평온한 일상을 보내며 때로는 자식들과 손주들도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단호한 태도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가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충분해. 여러분은 미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미자 할머니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